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존의 메인 캐릭터로 가시바바를 키우셨던 분들 외에 부캐릭으로 가시바바를 키우거나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신 세팅으로 공유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전에 제가 올렸던 세팅 공유 영상에서 거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도 없고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기존에 제 영상 참고하셨던 분들은 그냥 살짝 보시고 거의 그대로구나, 약간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셨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세팅 공유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아이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아이템 중에서 옵션, 위상, 심장, 전문성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는 총 방어도,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힘 또는 모든 능력치 정도를 챙겨주시고, 가슴은 총 방어도,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장갑은 공격 속도,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극대화 확률, 그리고 힘 또는 모든 능력치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신발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힘, 모든 능력치, 그리고 보강 재생량 또는 이동 속도로 본인이 원하는 취향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옵션이 잘 붙지 않는다면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또는 총 방어도 정도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목걸이는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힘 또는 총 방어도 또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와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이 네 가지 옵션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치를 기본 장비 아이템에서 확보가 된다면은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한 부위를 바꿔서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나 총 방어도 정도로 바꿔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힘을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총 방어도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옵션 같은 경우 제가 적어놓은 수치 정도에 맞춰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아까 말했듯이 다른 옵션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를 조금 조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문양과 장비 아이템 세 군데에서 다 챙기셔도 거의 50% 정도 가까이 되거나 40 후반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강 상태는 최대한 최상급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바지하고 신발 두 부위에서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최대한 30% 후반대 이상 나오게끔 챙겨주시면은 60% 이상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부위에서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리고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 두 가지는 정복자 보드하고 장비 아이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수치 붙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좀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유동성 있게 어느 정도 장비 아이템으로 되면은 문양에서 빼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장비 아이템에서 부족하면은 문양에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이 어느 정도 순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문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은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방어구 제외하고 바지하고 목걸이 그리고 정복자 보드 문양을 통해서 넉넉하게 잘 챙겨주시면은 가슴방어구를 빼고 서술 판금을 착용해서 100단계 도실 때는 좀 더 높은 가시 데미지를 주면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슴방어구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바지, 목걸이 부위하고 정복자 보드에서 충분히 챙겨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조금 서술 판금을 착용하기엔 불안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냥 가슴방어구도 피해 감소 옵션이 붙어있는 템으로 착용하시고 100단을 도시면 좀 더 안전하게 도실 수 있습니다. 반지는 최대 생명력, 취약 피해 극대화 확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챙겨주시고 옵션이 잘 맞지 않으면 나머지 중에서 나오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 힘, 모든 능력치, 취약 피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이 맞지 않으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나 아니면 출혈 적에게 주는 피해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지나 장갑에서 극대화 확률을 챙겨주는데 가시 데미지는 극대화 피해랑 제압 피해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발사 심장을 좀 더 잘 발동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반지하고 장갑하고 극대화 확률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전설 위상인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는 현재 제 위상을 적어놓은 겁니다. 투구에는 묘지부동하는 광전사, 가슴에는 무쇠피, 장갑에 불타는 분노, 바지에는 의세, 장화에 가차없는 광전사, 목걸이에 불복, 반지에 담대한 족장, 그리고 다른 반지 하나에 죽음의 소원, 그리고 양손 무기, 광폭한 찍기, 또 다른 양손 무기에 바늘불꽃, 그리고 한 손 무기에 내면의 고요, 다른 한 손 무기는 재빠른, 이렇게 각인을 해놨는데요. 광폭한 찍기 같은 경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수의 의견들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잘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양손 무기 하긴 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방어구하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슴방어구에 무쇠피 대신에 보호막 의상을 해주시고 장갑에 보호막이 있을 때 데미지 증가하는 의상을 사용해 주시면은 그 조합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취향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많이 이거는 꼭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다 싶으신 옵션들도 조금씩은 수정을 해주시면은 본인이 취향대로 좀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악의 심장과 무기 기회인데요. 악의 심장 같은 경우 진노한 심장의 이발사, 그리고 냉혹한 심장의 보복, 사악한 심장에 집중된 분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심장에서 집중된 분노를 통해 일정 이상의 분노를 소비를 하면은 기본 기술이 아닌 기술을 사용할 때 극대화 확률이 증가됩니다. 생각보다 좀 높은 수치로가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발사가 더 잘 발동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보복 심장으로 또 피해 감소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기에는 양손 도끼 전문성을 선택해서 실제로는 광분과 이중 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쌍수 무기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양손 도끼를 선택을 해서 취약 피해를 조금 더 챙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술에서는 광분을 한 포인트 투자하시고 강화된 광분, 격전의 광분까지 찍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이중 타격이나 강화된 이중 타격, 맹렬한 이중 타격. 광분 같은 경우에는 3중첩으로
피해 감소 24%를 챙길 수 있고, 이중 타격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 상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방어 기술은 미친 존재감 3포인트, 전투의 원기 3포인트, 그리고 집결의 함성이 1포인트,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전략적 집결의 함성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분노 폭발의 3포인트, 철관못의 3포인트, 도전의 외침 1포인트, 강화된 도전의 외침, 전략적 도전의 외침을 찍습니다. 그리고 난투 기술은 전장의 함성 1포인트, 강화된 전장의 함성, 강력한 전장의 함성,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의 3포인트, 습격대장 3포인트, 거친 함성 3포인트, 그리고 공격적인 저항 3포인트, 신속함의 3포인트를 찍습니다. 신속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발이나 목걸이에 이동 속도가 붙어 있다면 다른 포인트로 투자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기 숙련 기술, 사투장 싸움꾼 3포인트, 강철 소나기 4포인트, 강화된 강철 소나기, 투사의 강철 소나기. 이 강철 소나기 4포인트는 본인이 만족하는 쿨타임 정도에 맞춰서 포인트를 더 빼셔도 되고, 한 포인트 더 투자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적당하다 싶은 정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더 빼서 다른 쪽에 좀 더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의 3포인트, 방어 태세 3포인트, 그리고 궁극기에는 투자하는 포인트가 없고요. 핵심 지속 효과의 곱비 불린 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 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노드고요. 돌굴의 의지를 찍어주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몸집도 위쪽에서 내려가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양은 착취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 무쇠의 힘을 찍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2번 보드는 피해 분노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를 선택했고요. 쭉 올라가면서 향락 희귀 노드를 선택했고, 옆에 문양은 작전사령관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지막 7번 보드로 가는 방향이고, 우선은 위로 갑니다. 3번 보드로 가는 건 위로 갑니다. 오른쪽은 마지막에 7번 보드. 그래서 위로 가면서 기계를 찍고 쭉 올라가면서 복원, 이렇게 최대 생명력이 붙어 있는 거는 마법 노드까지 같이 다 챙겨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 보드로 가시면 보드는 전설 로드가 학살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쭉 올라가면서 5만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문양은 복수 문양입니다. 복수 문양을 장착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화쇄 선택을 해주고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는 몸집까지 최대 생명력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6번 보드거든요. 그래서 6번 보드보다 좌측 방향으로 가는 다음 4번 보드이기 때문에 위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좌측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생명력까지 찍어주고 왼쪽으로 가든 아니면 문양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왼쪽으로 먼저 가시고 나중에 6번 보드가 열리면 그때 여기 몸집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약탈을 찍어 주시고 그대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보면은 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생명력 마법 모드까지 잘 챙겨 주시고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4번 보드가 나오죠. 4번 보드는 이제 과다출혈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기계 희귀 노드가 있고, 왼쪽으로 와서 문양은 힘 문양을 넣었는데, 힘 문양이나 양손잡이 문양 같은 경우에는 마법 노드에서 능력치를 추가로 125% 증가를 시키는데, 요거는 본인 장비 아이템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 피해 감소, 출혈적 피해 감소, 요거 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 수치가 나오면은 굳이 힘이나 양손잡이 문양을 사용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울화 아니면 할복 이런 문양을 대체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장비에서 옵션이 잘 붙어 가지고 충분한 수치를 내어 줄 때는 힘 양손잡이 대신에 할복 울화 문양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장비가 옵션은 잘 붙었는데 수치가 좀 낮게 붙었다, 그래서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나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좀 아쉽다 싶으면 이제 이런 힘이나 양손잡이 문양을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위치나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위치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안 찍고 그냥 올라갑니다. 다음 5번 보드는 뼈 파괴자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올라가면서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챙겨주시고, 이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희귀 노드를 찍고 장비 아이템에서 가슴방하고 바지 목걸이에서 완전히 극업으로 다 챙겨야지 거의 한 50% 정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극업은 아닌데 거의 최상급으로 챙겼는데도 48%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불굴의 의지가 있는데, 레벨링 하는 중에는 우선 6번 보드로 넘어갔다가 6번 보드 찍고 나서 불굴의 의지로 오셔도 되고, 이미 레벨업을 하신 상태에서 포인트 여유가 있으면 불굴의 의지 찍고 가셔도 됩니다. 불굴의 의지 찍고 주변에 보면 방어도 다 찍혀있죠. 최대 생명력 찍혀있고 방어도 찍혀있는데, 방어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포인트 이제 100렙 가까이 됐을 때 그때 남을 때 찍어주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보드 진행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보드로 오면은 6번 보드는 깔끔한 기술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5번 보드에서 넘어오면은 무모함을 찍어주시고, 문양에는 양손잡이, 또 아까 4번 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이나 양손잡이는 본인이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라든가 출혈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장비 아이템에서 확보가 좀 어려웠다 싶으면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장비 아이템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잘 되었다 싶으면은 할복이나 울화 문양을 변경해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내려오면은 학살자 방어도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방어도도 마지막에 학살자를 찍고 마지막에 주변을 찍든 아니면 다른 데 먼저 갔다가
마지막에 학살자로 내려와서 주변에 같이 찍어주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3번 보드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3번 보드에서 올라와서 냉기 탄력인데 냉기 저항을 뭐 챙기기보다는 최대 생명력을 챙기는 목적으로 같이 올라와 줍니다. 그래서 6번 문양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양은 7번 보드는 2번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7번 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7번 보드는 도륙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여기서도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챙기고, 문양은 세력권. 이 문양 같은 경우에도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맞는 조건에 해당하면은 조금 바꾸셔도 돼요.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 최대한 포인트를 아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잘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자 보드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아이템에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극옵으로 잘 붙었다, 그래가지고 60에서 65% 사이 이상 된다면 무모한 보드를 열지 말고, 여기에 포인트가 그러니까 무모한 보드도 열지 않고 세력권을 다른 보드에다 옮겨준 다음에 이런 힘이나 양손잡이 문양 하나를 빼시고 문양은 5개로 가시되 대신 전쟁 인도자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최대 생명력이 붙어있죠. 여기도 넘어가면 여기까지도 최대 생명력이 붙어있는데, 포인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 지금 위지력이 800인데 아마 7번 보드를 이걸로 바꾸면 이것도 700 정도 근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포인트를 다 빼버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개고, 여기를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 3, 4, 5, 6, 7, 8 8개. 하나만 찍으시면은 포인트가 좀 남겠는데, 여기까지도 찍고 싶다, 2군데 화염 탄력하고 핵심 비축물, 그래서 총 16%를 더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8포인트를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방어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최대 생명력을 조금 줄여가지고 포인트를 아낀 다음에 이쪽까지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6%를 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가 부족하다면 여기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최대 생명력 늘리는 거는 조금 보류하시고,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가시바바 최근 세팅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 제 영상을 찾아봐 주시고 세팅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좋은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잘 되었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